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음식료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여름 한 7, 8월 때쯤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지금은 좀 잠잠하더라고요. 이쪽은 사실 경기 방어주로 꼽히기도 해서 저희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일단 신화를 썼던 불닭, 다음 차례는 소고기 기름으로 튀긴 라면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님 맛보셨을까요? 저는 아직 맛보진 못했지만 네. 불닭볶음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주식을 딱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주식을 이제 막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내가 사려고 하는, 네. 매수하려고 하는 기업의 성장성이 좋을까를 먼저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전부터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네. 뭘 사야 될까? 이게 맞아요. 사실 가장 먼저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생활을 하다가 보더라도 너도 나도 불닭볶음면 얘기를 해요. 라면 얘기도 하고 뭐 다른 먹을 거 얘기도 하면서 막상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얘를 만든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지? 너도 나도 이 식품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이거 굉장히 많이 팔리면 당연히 뭐가 돼요? 기업에 대한 실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기업에 대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 섹터라고 본다면 그게 바로 음식료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의식주 중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네. 당연스럽게 주가도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쉽게 대입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첫 번째 키워드에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AI와 반도체, 시장이 하락할 때도 함께 하락하는 것이 AI와 반도체.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시장이 상승할 때는 AI와 반도체로 수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하락할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포트가 있다면, 종목이 있다면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이 식품주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좋은지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주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필수 소비재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경기가 어려워도 방어가 되는 경기 방어주라고도 불립니다. 자, 왼쪽에 이 필수 소비자라고 써있는 것은 거대한 성벽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자, 경기 침체도 있고 소비 위축도 있고 고금리, 경기를 불황으로 만드는, 안 좋게 만드는 파도가 몰아닥칩니다. 하지만 이 필수 소비재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도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악영향에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 주더라.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섹터와 업종들마다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봤던 AI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기술 하나의 개발과 수주나 이런 것들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좀 보이는 경향들이 있다면 이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음식료 업종들은 조금 잠잠하게 움직입니다. 파도처럼 움직여요. 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놓으면은 그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품주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특징 3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이게 있어요. 원가 변동.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라면 이 원가 변동이 사실상 좀 덜합니다. 하지만 이 달러의 환율과도 연관성이 있는 수출과 수입 품목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라면 원가 변동이 그만큼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예요. 근데 불닭볶음면 굉장히 트렌드가 오래 가고 있잖아요. 몇 년째 인기가 식질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인기적인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이 기업은 해당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해외 진출의 가속화까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치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치까지 함께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최인정 캐스터와 이영임 MC가 얘기했던 불땡볶음면, 자, 이거와 새로 나온 우땡라면, 자,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옆에 계신 분이 빵 터지셨네요. 자, 그만큼 이 제품들 하나하나가 개발이 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될 수도 있어요. 하물며 방금 전에 말했던 저 불땡볶음면 있죠. 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판매도 굉장히 좋지만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강한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자, 내수 시장에 대한 포화 한계를 돌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유통이 됐다면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으로 한정되어 있겠죠. 하지만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게 됐을 경우 그 한계치를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에 대한 증가치까지도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음식료 업종에 대한 특징과 어떠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기에 대한 뭔가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끌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식품주는 배당과도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배당, 아직 배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기업이 1년 동안 돈을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다시 그 수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식품주, 계속 꾸준하게 필수 소비재로서의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 그대로 매출이 꾸준하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여기에 대한 배당을 챙겨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밥을 먹을 때 식빵 하나만 먹으면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뭔가 심심해서 이 식빵을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어. 자, 근데 그 식빵에 배당이라는 버터가 발리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가 상승에 대한 수혜와 함께 배당에 대한 수익까지 함께 챙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시장의 환경, 어떤 환경이 있어요?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완화시켜주는 정부의 정책까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배당과세가 높아져 있는 시점이라면 이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완화시켜주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이 배당주들에 대한 수급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식품주를 포함한 배당주들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품주는 배당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간단하게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더라. 자, 두 번째, 배당이 끊길 위험이 적습니다. 왜? 꾸준하게 매출이 되어 있고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는 성장과 배당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식품주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불땡볶음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자, 그 볶음면을 만든 이 기업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의 주가는요, 원래 황금선 밑에 있었을 때 20만 원이었던 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선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횡보를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 황금선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는 이정표들과 함께 어디까지 상승을 했어요? 16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0만 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8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차트를 보시듯 여러분들이 직접 이 종목 23년도 때 당시에 황금선과 이정표를 알고 있었더라면 160만 원에 대한 상승에 대한 예상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물며 직접적으로 불땡볶음면을 만든 이 기업의 주가도 이만큼 올라왔는데,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그 볶음면의 핵심은 뭔가요? 이영임 씨. 맵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네. 맵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그 맵기를 결정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소스. 소스 맞습니다. 우리가 네. 주식을 딱 처음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시선을 돌려보면서 얘는 어디가 만들었을까? 얘는 얼마나 잘 팔릴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삼양식품에서 만든 그 불땡볶음면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든 기업의 주가도 함께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의 주가 어디까지 올랐을까요? 원래 한권산 밑에 있었을 때는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이었던 주가가 마찬가지로 15만 원대까지 무려 7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주식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다 보면은 무언가가 눈에 띌 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서 만들었을까? 혹시 나만 빼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이 제품을 쓰고 있을까? 정말로 쓰고 있다면 기업의 주가를 한 번쯤 검색해 보는 것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보물 지도를 하나 드릴까 해요. 자, 이 기업은 마찬가지로 라면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황금선 위에 이제 안착을 시작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황금선 위에서 이정표도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다시 눌림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배당주로서도 또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시는 데에 있어서 좀 관심이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이 종목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이화영 MC에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저희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잘 짚어보고 왔고요.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또 준비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고요. 대응하기 어려운 장 속에서 여러분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잠시 공부한 내용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네,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요즘 장세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서요. 중심을 어디로 잡아봐야 할지 늘 고민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좌표 나침반 기법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과 차트를 함께 보면서 황금선과 이정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자, 그 전에 어떠한 기업을 잡아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함께 시작을 해볼까 해요. 우리가 오늘 기업에 대한 재료도 보고 산업적인 재료도 보고 마지막엔 차트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두루두루 봤잖아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좀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자, 산업적인 측면과 현재 경제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산을 하기에 앞서서 산을 먼저 살펴보죠. 이 산이 내가 올라갔을 때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을지, 겉으로 보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좀 오르기 어려울 산인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산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산이. 자, 근데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분석만 했더니 그 겉으로만 분석을 했더니 직접적으로 이 안에 있는 등산로가 어떻게 만들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험악하게 막 암벽을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편안하게 딱 일자로만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차트에 대한 내용인데, 자, 겉으로 보는 기본적 분석에는 총 3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업. 숫자로 보는 건강 상태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까지 무언가를 생산해서 뭔가 열심히 팔았다면 말 그대로 매출도 있고 영업적인 이익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의 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무제표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 그대로 이 하나의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업적인 측면만 분석을 한다면 산업적인 흔들림이 나왔을 때 사실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을 넘어서 현재 산업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누가 봐도 좋은 거 알아요. 왜 좋아요? AA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AI가 지금 계속 호황이 되고 있으니 반도체에 대한 산업도 계속 수혜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산업을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기업과 산업 결국에는 둘 다 움직이기 위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때야 돼요? 투자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환율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경제 상황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기본적 분석의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산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산이 어떠한 등산로를 가진지 모르는데 무작정 우리가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이 등산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도 함께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의 3대 요소에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로는 주가의 흐름을,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열심히 움직이면 그 뒤를 열심히 졸졸졸 쫓아다니는 하나의 선입니다. 자, 그 뒤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캔들과 거래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을 투자하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짓는 게 결국엔 어디에 있어요? 이 캔들의 색깔에 달려 있잖아요. 파란색 캔들이면 안 좋다, 빨간색 캔들이면 좋다, 이거로만 또 결정을 하시는데, 자, 전반적으로 캔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거래량도 함께 분석을 해줘야지만 빨간색의 거래량, 빨간색의 캔들이 정말로 좋은 거구나, 혹은 파란색의 캔들이 정말로 좋지 않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확인할 때는 이동평균선과 캔들과 거래량을 3종 세트처럼 같이 또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봤다면 직접적으로 이정표를 만들 때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보는지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들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단순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만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루의 일과입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당일날 최고가를 이 캔들의 끄트머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를 이 아래의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루에 가장 의미 있는 가격 변동은 이 빨간 막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엔 캔들입니다. 특히나 이 캔들의 성향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래 꼬리 캔들과 윗꼬리 캔들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에 따라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보면 그래요.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할 건데 아무 진도 없이 높은 산을 단 하루 만에 올라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신뢰도가 없잖아요. 너가 저 산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혼자 하루 만에 올라갔다 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산을 등산을 할 때는 짐을 많이 싣고 가야 돼요. 내가 안전하게 이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 옷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식품도 좀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올라가야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저 등산에 성공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신뢰도를 높게 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짐을 얼마나 싣고 올라가느냐, 이 부분으로 따져서 추가적인 상승과 다시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했던 것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게 이정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N자 패턴까지. 자, 우리가 만약에 짐을 싣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짐을 싣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에 대한 상승,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갔더라도 다시 조금 조정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정 시기 때 짐을 얼마나 아끼느냐거든요. 자, 짐을 많이 싣고 올라갔을 때는 좋아요. 하지만 잠시 내려올 때는 짐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짐이 줄여진 상태에서 다시 상승할 때는 짐을 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그려보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 알파벳 N이 떠오르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패턴에서는 이 N자 패턴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소통창고에 함께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N자 패턴에 대한 중요 내용 중에는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한 캔들 해석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어떤 것에 활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죠? 물타기. 종목 떨어지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 뭐예요? 언제 더 샀지? 지금 더 사야 되나? 많이들 고민하실 건데, 이 캔들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참 많은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이런 황금선과 이정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함께 공략을 했었냐? 자, 우리 아까 한미반도체도 봤다면 두 번째 종목도 있습니다. 10월 달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시켜드렸던 ICTK라는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황금선 위에 안착시켜줬다가 이정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었고,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나와주는 수익 구간까지 우리가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자, 11월 5일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위에 이정표 나와주면서 우리가 공략했던 구간 대비 무려 30% 가까운 수익이 또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이정표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함께 또 살펴보자면, 자, 꾸준하게 성장 중인 기업 재무제표로 확인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막 이정표로 올라탄 종목. 자,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간다면 추가적 우상향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보물지도와 두 번째 보물지도까지 제가 또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이화영 MC에게 설명을 꼭 듣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짚어줬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두 번째 보물지도 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겠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고르고 고른 특별히 엄선한 종목일 텐데요. 이 보물지도만 손에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제대로 된 기회 잡아볼 수가 있겠죠.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보물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볼까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QR코드 부분, 이 부분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3가지 혜택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매주 화, 목, 일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직접 여러분의 이상원 가이드가 모든 주식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종목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 어려우시면 이거 하나면 되는데요. 테마 섹터 로드맵 제공해 드릴 테고요. 자, 세 번째도 있겠죠. 바로 가이드 직강으로 차트 기본 교육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도 차트 마스터 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이렇게 1시간 잘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자, 오늘 많은 내용을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사실 지금 내가 어디론가 여행을 하고 싶고 무언가를 막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주식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 겪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마이 주식이 가장 빠르게 모든 투자 인사이트 곁에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 오마이 주식과 함께라면 여행도 걱정 없겠죠.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OBS 경인TV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